안녕하십니까. 돈 버는 방송, 소통하는 방송, 오늘도 숫자를 확실하게 보여준 방송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의 이강무입니다. 자, 이강문 전문가 네. 저 목표가 달성한 거 종목이 있죠. 오늘 두 사람 모두 다 목표가 달성 종목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리뷰부터 하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 주시죠. 그럴까요? 네네네. 자, 오늘 목표가 도달한 게 휴니드라는 종목. 요게 매수할 때는 8,560원을 그때 가격대 시초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목표가를 제가 일부러 조금 높게 잡았었습니다. 10몇 프로 정도 목표가를 잡았으면 벌써 도달했을 텐데, 자, 11,000원으로 조금 높게 잡았기 때문에 오늘 도달했네요. 자, 이 휴니드 같은 경우는 그럼 굉장히 좋은 회사죠. 이 간간히 리뷰도 좀 해드렸었는데요. 여기 채팅창에서 휴니드가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라고 그렇게 좀 올려주신 분도 있었고 기억이 나는데, 이 휴니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 부분들 원래 조그만 거 1,000억짜리 시가총액 1,000억짜리 이런 것들은 실적 부분들이 되게 안 나오잖아요. 실적 부분들이 안 나오고 또 좀 투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되게 좀 불안한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 휴니드 같은 경우는 2대 주주가 보잉이에요. 그리고 또 저쪽에 알리안츠 글로벌 이쪽에서도 지분을 한 7.9% 정도 갖고 있고, 이 외국인들이 오늘도 이거 좀 강하게 이렇게 튀어 올라왔는데요. 이거를 오늘 외국인들이 한 16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강한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자, 미국에 지금 요즘 전쟁이 한참이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근데 미국에서 드론을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 리퍼라는 드론이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리퍼를 만든 회사, 그 회사에다가 지금 항공 전자 시스템 같은 거 아시아에선 유일합니다. 그런 거를 제공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다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좀 인지를 하고 계실 거고요. 자, 요거는 휴니드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도달했으니까 목표가가 적지도 않으니까요. 한 반 정도 정리를 하고 실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나머지 반 정도는 또 좀 길게 중장기로 이렇게 들고 가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휴니드까지 움직임이 나오면서 방산이든 어떤 산업이든 그랜드 슬램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추천주들이 모두 다 잘 가고 있고요. 오늘 사실 코롱 플라스틱 상한가 가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오늘 상한가까지 갔습니까? 찍었네요. 네. 아무튼 네, 좀 더 얘기한다면은 오늘 방산 관련해서 또 다 신고가가 나와가지고 오늘 이제 필 받은 종목들의 잔치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소개했었던 추천주 한 종목도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요. 오늘 제가 다시 리뷰할 종목은 코오롱 플라스틱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로 해서 화학주들 짚어드릴 때 이야기 드렸던 종목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모멘텀이 오늘 나왔습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 드린다면은 푸틴의 비우호적 국가에 대한 이 수출 금지 규제가 나오면서 나프타, 그러니까 우리가 플라스틱 소재에 대한 원료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 때문에 코오롱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 모두 다 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에코 플라스틱이 상한가 안착을 하면서 그대로 마감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코오롱 플라스틱은 상한가가 좀 풀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도 마감 상태까지 22%대 마감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모멘텀은 좀 끌고 가자 라고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푸틴발 이야기가 나와서 주목을 좀 크게 받긴 했지만은 여느 전쟁 테마주들과 다르게 또 신사업에 대한 뉴스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좀 기사글을 좀 같이 보겠는데, 이 종목에 대한 기사글을 아침 때부터 살펴보시게 되면요. 아침에 제가 사실 이 종목을 좀 이야기 드렸을 때 코오롱 플라스틱, 에코 플라스틱 이야기 드리면서 이 판가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건넸지만은 다시 한번 또 그러니까 전동화 부품에 대한 소재 공급, 그리고 차량용 경량화에 대한 뉴스, 이런 뉴스를 더 기대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뉴스가 오늘 장중에 좀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래 모빌리티용
첨단 복합 소재 뭐 시장 공략과 같은 현대차와의 협력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오늘 또 실적 성장에 대한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실적까지도 안정적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기존에 소개되는 뭐 전쟁 관련된 내용들보다는 모멘텀의 위주로 해서 좀 더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그동안에 큰 거래량이 유입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면서요. 추세를 확실히 상방향으로 좀 바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좀 크게 보시게 되면은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를 단번에 돌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세가 이제 바뀌었다. 그러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높여가는 추세에 대한 연속성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1차적인 목표가뿐만 아니라 2차 목표가로 해서 2만 원 근접한 위치까지도 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대량의 거래량과 변동성이 좀 크게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좀 그러니까 차익성 물량에 대한 소화를 좀 시키면서 갈 겁니다. 그런데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내려놓기보다는 2만 원 라인 때까지 좀 더 들고 가자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간은 좀 변동성을 좀 지켜보시고 눌림목 공략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뭐 시간이 좀 지났네요. 간략하게 시장 얘기는 간략하게 하고 넘어갈까요? 시장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는 FOMC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중의 내용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증시도 어제 미증시처럼 시장을 좀 관망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전강 후 약의 시장 모습으로 해서 조정 모습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뭐 투매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결과적으로 코스피가 마이너스 0.1대였나요? 이때 마쳤기 때문에 시장이 큰 하락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공간 안에서 그냥 전강 후약에 조정받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이 좀 심심하고 재미없었는데 일단 뭐 시장 관망 잘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FOMC에 대한 결과가 조금은 시장에서 다른 의견들과 새로운 의견들이 나와서 충격을 준다 하더라도요. 저는 여기가 충분히 다시 변동이 나와도 저점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돼서 좀 기다려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린 내일 쉰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이강무 전문가가 우리는 내일 쉬긴 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게 거의 보면 그렇더라고요. 이 뭐 연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충격이 있었던 날, 그 다음 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회복을 해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뭐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 그리고 순전히 파월 의장의 입에 달려 있어요. 지금 뭐 저 시장에서는 6월 달에 0.75를 올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뭐 아마 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거를 파월 의장은 저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단 기자가 지금 뭐 패드워치나 이런 걸 보면 0.75일 확률이 지금 오늘은 90%대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6월 달에 금리를 0.75를 인상할 가능성이 90%대로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 파월 의장이 먼저 얘기하진 않을 거고, 저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뭐 파월 의장이 거기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뀔 거다라고 예측하는 눈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아까 뭐 저희 앞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시장은 내일 휴장이니까요. 그나마 조금 좀 편안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편안하게 관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지금 시간이 약간 9시 12분이네요. 자, 그럼 바로 포커스 EJ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드릴 포커스 EJ는 저거예요. 교육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웬 뜬금없이 교육주냐? 교육주들 같은 경우는 저때 뭐 애들 학교 안 가고 코로나 초기 때 그럴 때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인 게 뭐 저 짧은 거는 1년이 넘었고 긴 거는 뭐 2년 막 이렇게 좀 쉬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움직일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정부에서 그 국정 목표를 좀 발표를 했는데요. 자, 이거 110대 국정 목표 110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큰 대목들, 국정과제, 요런 것들만 좀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일단 6가지로 이렇게 크게 구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6가지에서 그 내부로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110대 국정과제를 제가 오늘은 다 못 읽었어요, 솔직히. 자, 오늘은 뭐 장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읽어봤는데요. 휴일 동안 보면서 조금 꼼꼼히 읽어볼 생각입니다. 근데 오늘 갖고 온 것도 그런 부분들이에요. 일단은 제가 대충 이렇게 훑어봤을 때 주식시장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 법한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갖고 나왔는데요. 자, 저기 앞에 보시면 6개로 좀 나눠지죠. 자,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이게 첫 번째고요. 민간이 경제 분야에서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자, 요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 요게 세 번째고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대담한 미래, 자, 요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자, 요렇게 6가지로 국정과제를 나눠서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 저기 6가지에 하나 세부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80몇 장이에요. 자, 그래서 뭐 그 부분을 오늘 조금 그 부분 중에 좀 제가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 뭐 반듯한 나라 뭐 이런 쪽에서는 지금 바로 주식시장하고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을 거고요. 자, 그래서 저쪽을 보게 되니까 뭐 그런 경제하고 지금 우리 주식시장하고 관련되는 내용들이 좀 있죠. 자, 경제체질 선진화, 혁신성장 디딤돌 마련. 자, 요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전략 산업의 육성, 경제 제도약. 자, 요런 것들도 있었죠.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의 경제의 중심이 되는 뭐 그런 나라 건설. 자, 뭐 벤처기업들 뭐 이런 것들은 청년들 관련된 공약들 이런 부분들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맞물려 갖고 벤처기업도 상당히 좀 육성을 하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도 앞에 내용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지금 뭐 그 다음은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저 제일 앞에 그런 내용이 있죠.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자, 저 내용 때문에 두 번째 내용 때문에 제가 오늘 교육주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찾아보고 뭐 원전 이런 부분들도 있고 막 그런데 교육주를 갖고 온 거는 그런 이유였어요. 자, 이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이 내용에도 끼어 있는데 관심을 한 번도 못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뭐 저 내용에 이렇게 좀 끼어 있으면 관심을 한 번 정도는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인수위 때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 정부가 취임하고 나면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한번 받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미리 이 방송은 우리 EJ는 먼저 말씀드리는 거, 오르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 그런 거를 지향하는 그런 방송이죠. 자, 그래서 저것 때문에 온 교육주를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탄소 중립 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의 다리 마련. 자, 요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 뭐 남북 관계 정상화, 뭐 평화의 한반도 건설, 북한 비핵화 추진 저런 게 있는데 저건 우리 정부만 노력한다고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은 아니겠죠. 자, 그리고 뭐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수호. 자, 요게 또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하고 굉장히 유대 관계를 동맹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죠. 저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던 방산 FTA라는 얘기가 갑자기 나와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연결이 된다라고 보고요. 자, 제일 밑에 그런 내용 있죠.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 영웅을 영원히 기억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 우리 지금 제가 방산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6.25 지나고 난 다음에 북한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기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열을 많이 올렸습니다. 뭐 평화로운 나라 같으면 무기를 개발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전시체제이기 때문에 무기를 굉장히 많이 개발했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좀 내놓으라는 그런 무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저 UAE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4조 2천억 원어치 천궁투 미사일을 사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젤런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를 물리칠 무기가 한국에 있다. 그게 천궁하고 신궁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뭐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수출에 대해서도, 방산 수출에 대해서도 지금 저 내용에는 없는데요. 방산 수출에 대해서도 뭐 그 문구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정부에서, 차기 정부에서는 계속 밀어줄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뭐 저런 내용들이 있었고, 그 교육 관련 내용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교육 관련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전 국민 생애 단계별 직업 교육 개발과 일터 학습 지원, 생애 단계별 교육을 지원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은 뭐 회사에서 이직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죠. 지금도 있는데, 저도 증권회사 그만두고 그 잠깐 공백기 있는 동안 내일 배움 카드로 PPT를 수강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었으면 제가 PPT도 못 쓸 뻔했어요. 그 전에 PPT는 제가 못 했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거는 국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쵸, 윈윈 하는 거죠. 그 교육받는 사람도 이기는 거고, 학원도 이기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활성화가 된다라면, 교육주들 이런 부분들 상당히 긍정적일 걸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또, 메타버스, 뭐, VR, AR. 자, 여기서도 나오죠. 이런 것들이 교육 용도로 굉장히 좀 유용하게 그렇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접합해서 원격 훈련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저기에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안 오르고 정말로 바보짓을 하고 정말로 그냥 시장에서 많이 소외됐던 이 온라인 교육주들 뭐 이런 것들도 우리는 이제는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될 시기가 됐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첫 번째 종목으로는 메가스터디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이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종목이죠. 자, 근데 요거는 그 온라인 교육들, 온오프라인 교육들 뭐 요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다른 거 약간 특이한 부분도 하나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안 좋았던 게 그쪽이죠. 여행사, 여행, 이런, 항공 이런 거였는데, 단체 집단급식도 만만치 않게 피해를 봤을 겁니다. 근데 요게 메가푸드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단체 급식도 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실적 부분들도 지금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작년에 한 159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 재작년에는 109억 정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실적 부분들이 이렇게 계속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주가 자체는 지금 이때 뭐 3월 말, 4월 초보다도 상당히 많이 좀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바닥 다지고 있는 국면이니까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다음 종목은 크레버스라는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이 크레버스는 조금 저런 회사도 있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근데 요게 청담 러닝하고 그다음에 CMS 에듀가 합병한 법인입니다. 두 개가 합병한 법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름은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두 개의 기업이 합병을 했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날 수가 있겠죠. 자, 실적 부분들이 얘는 굉장히 좋습니다. 시가총액이 한 3,5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요. 자, 뭐 작년에 한 312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고요. 그 전에는 169억밖에 안 났었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한 300억 정도 뛰었는데 영업이익이 뭐 거의 2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증가를 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뭔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자, 이 크레버스도 마찬가지로 그냥 좀 지금 조정을 받고 뭐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조금 교육주 중에서도 빨리 안 움직이고 조금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크레버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애니능률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정말로 이건 많이 빠졌죠. 옆으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이거는 작년에 좀 너무 심했었어요. 작년 1월 달부터 시작해갖고 6월 달까지 이게 5,000원대에서, 3,000원대네요. 3,000원대에서 3만원까지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년간을 계속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 자, 요거는 우리 지금 윤석열 당선인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긴 됩니다. 뭐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지만요. 윤호중 최대 주주가 이 한국야쿠르트 회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같은 종친회라고 그 관련해서 엮었었는데요.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뭐 필 받으면 뭐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참고는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애니능률 같은 경우도 그 관련되는 종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육주에 대한 내용들을 보는 것이 좀 오랜만인데 이번에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교육주에 대한 관심이 또 새롭게 일어난다라면은 또 상당히 또 오랜만에 또 살펴볼 수 있는 수능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그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내용들은 다 살펴보신 건가요? 그냥 네. 속속들이 다 보진 못하고요. 네. 그냥 이렇게 제목을 보고 주식시장하고 관련이 있겠다 싶은 것만 네. 일단 이렇게 네. 봤는데 네. 그것도 소개시켜 드리려면 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네. 저 주말 요일이나 휴일날 쉬는 날 봐야죠. 네. 그거 장중에 볼 수가 없잖아요. 쉽게. 네. 그러면은 그 교육주 내용이 아니어도 앞으로도 이 국정과제 110개 안에 정말 소개할 내용이 많다. 네. 많이 오른 거는 말씀 안 드릴 거고요. 네. 저는 뭐 남들 다 관심 갖고 많이 오르고 그런 네. 거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한번 국정과제 시리즈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또 포커스 EJ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포커스 EJ는 항공주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를 언급을 했었을 때 항공주에 대한 내용들을 또 살펴봐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얼마 전에 이제 탈마스크, 실외 마스크에 대한 해제가 되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소비 개선과 리오프닝 효과를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공주는 일찌감치 그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가 면제될 때부터 해서 항공주들에 대한 수요 개선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은 날짜는 3월 21일 이후부터 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 조치 이후부터요. 본격적인 이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동안에 이 항공기 수요에 대한 여객 수요가 상당히 바닥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막 이 규제가 풀리고 본격적인 여행객 수요가 상당히 실적 개선에 크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음 자료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은 지금 대부분의 이 여행객 수요가 많은 국가들에게 진행될 텐데 가장 가까이 있는 동남아 여행객 수요가 지금 현재 팬데믹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해외 여행에 대한 소비 또 부추기는 것이 그동안에 좀 억눌렸었던 보복 소비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신혼부부, 그러니까 신혼여행에 대한 수요도 확실히 몰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제주도나 혹은 강원도나 이와 같이 국내 지역으로 해서 신혼여행을 계획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좀 많이 안타깝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신혼여행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늘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표적으로 본다면 신혼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 이전에 대한 수요 70%대까지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빠른 개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때문에 국제선을 가지고 있는 국적기가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월별 국제선 수송 여행객 수에 대한 추이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한다면 여전히 아직도 좀 먼 시장이 있긴 하지만요. 일단은 국제선 수송객에 대한 추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적기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다음 자료 보시면은 외항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방역 단계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해제가 됐었기 때문에 해외 항공사들은 실적 개선이 먼저 이뤄진 점도 있습니다. 이번 1분기 때에 나스닥 시장에서 실적 발표했던 산업군 안에서 항공주 산업에 대한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왔었거든요. 자, 그 다음은 이 국내 항공사 여행 운송 시장 점유율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항공이 가장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뭐 아시아나항공까지 합쳐서 국적기가 대부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같은 경우에는 LCC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내 여행 수요가 늘어나서 LCC도 호조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해외 여행객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비율이 상당히 바뀌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항공기와 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베이스를 여행객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객이 탈 수 있는 의자를 뜯어내서 화물로 채우면서 항공 수요로 이제 많이 실적을 개선시켰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이제는 뭐 중국발 쇼크라든지 아니면은 물동량의 변목 현상 때문에 더딘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여행객 수요 못지않게 항공 운임 비용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컸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 지난해까지도 안정적인 화물 운송 수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도 중국발 이 물동량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려됐지만은 여전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의 항공 수요는 항공 화물 수요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와 같은 내용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항공주들에 대한 실적 상당히 좀 크게 보고 있는데 오늘 대한항공에 대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이 최대 실적을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항공 화물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와 여행객 수요에 대한 시장 개선이 상당히 실적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커지는 것은 2분기부터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대한 실적 발표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가 있고 난 다음에 사실 실질적으로는 항공주들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은 대한항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사실 이 3월 중순쯤에 이 해외 입국자 이 자가격리에 대한 면제 조치가 있고 난 다음에 반등은 좀 잘했지만은 그 상승에 대한 높이가 크게 올라가지 못했었고요. 지금은 그 상승폭을 좀 반납한 모습도 있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좀 점쳐본다라면은 유류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상당히 크죠.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도 있었고요. 그리고 워낙에 러시아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유럽 노선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영해를 지나가야 되는데 영공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돌아서 가다 보니까 유럽의 지출에 대한 부담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승에 대한 제한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제가 대한항공을 뒷부분에 좀 더 부연 설명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사실 크지 않다라고 먼저 이야기 드리겠고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아시아나항공도 앞단에서 이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가 되고 난 다음에 상승세를 유지했다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시기 때부터 해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이 우리나라 유일한 국적기들이죠. 그런데 아시아나항공이 조건부 이 대한항공에 인수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얼마만큼 키워가는가 이 부분들이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에 대한 선호도를 좀 따져본다라면은 대한항공이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재경영을 위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하겠지만은 현재의 리오프닝 효과는 대한항공이 좀 더 우선시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서 국내 수요 여행객도 상당히 늘어난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LCC에 대한 수요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는 해외 여행에 대한 포인트를 좀 더 뒀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대한항공을 좀 더 최선호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이제는 전부 다 코로나가 정상적인 나라는 다 풀리죠. 다 풀리는데 네. 중국만 그러고 있지. 맞아요. 중국이 좀 답답한 환경 속에 있는데 혹시 이 예능 프로그램 중에 톡파원이라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못 봤는데요. 네, 이제
또 요즘에 이제 해외 여행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톡펑 같은 예능 프로그램들은 세계 주요 곳곳에 한국 유학생들이 현지를 소개해 줍니다. 예. 지나가면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언제 갈지도라는 이야기를 해서 언제든 다시 또 갈 수 있는 또 여행지를 또 소개해 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좀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좀 보다 보니까 현지에 여행객이라든지 현지의 유동 인구들이 상당히 확실히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국적기를 이용한 해외 여행이 정말 많이 늘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 주변에 저는 이 결혼하는 곳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동안에 미루었던 결혼들이 지금 이제 예식장 잡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제주도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적어도 비행기를 타고 그렇죠. 영해 밖으로 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신혼여행 수요만으로도 상당히 좀 여행객 수요에 대한 뒷받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주도지사님이 화내겠다는데 우리 PD님이. 아니, 제주도지사님이 잘 되셔서 국토부 장관이 후보까지 되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 제주도지사님이. 아, 현재요? 좀 아쉬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틈 내서 갈 수 있는 신혼여행은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제주도가 지금 한창 날씨 좋을 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제주도지사가 없어요? 없구나. 저때 그러니까 싫어할 사람이 없겠네. 예, 다행이네요. 뭐 제주도도 잘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거의 0에 가까웠던 해외 여행이 이제 풀리기 때문에 보복 소비가 상당히 일어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주도는 또 다른 나라에서 오면 되니까. 그렇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제주도는 다른 나라에서 오고. 네. 근데 요거 항공주하고는 조금 별개 내용인데 여기 우리 마로니에 입새님이 질문 하나 올려주셨거든요. 네. 마스크 벗는데 화장품 주는 어떨까요? 그런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화장품 좀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일단 좋다 끝? 일단은 이제 마스크를 이제 실외에서는 요즘에는 마스크를 쉽게 벗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잠깐 했는데 이게 한 이틀 3일 지나가니까 다들 벗더라고요. 네. 나는 안 벗던데 사람들 내가 본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저희 방송국이 위치가 합정이지 않습니까? 마포. 그리고 홍대, 신촌. 젊은 친구들은 잘 벗습니다. 와, 근데 진짜 내 놀란 게 저 풀리고요. 제한 풀리고 난 다음에 저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홍대에서 술을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또 홍대가 또 이런 또 술 거리가 또 상당히 좋죠. 네. 뉴스 봤어요. 뉴스. 제가 홍대를 간 게 아니라 우리 PD님이 제가 홍대 간지 아는데 제가 홍대 가면 뭐 거기 뭐 저랑 갈 데도 없어요, 거기. 네. 이 때문에 사실은 이제 색조 화장품이 많이 잘 팔릴 것이다. 근데 이제 주가의 향방은 이미 좀 그 효과를 좀 한번 찬찬히 봤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확실히 좋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아모레퍼시픽부터 해서 화장품 가격 올랐잖아요. 화장품 원료가 되고 있는 팜유에 대한 가격이 재작년보다 2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이제 화장품 가격 인상까지 따라온다면은 화장품 종목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화장품 이제 외적인 모습들을 꾸미는 거기 때문에 미용 관련된 산업들 뭐 시술부터 해서 미용 의료기기 사업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팜유 관련되는 뭐든지 제품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안 내려오잖아요. 팜유 가격이 떨어져도 화장품 가격은 안 떨어질 거예요. 아마도 이제 그 가격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또 혜택이 있겠죠. 근데 이게 팜유가 세계 1위가 인도네시아인데 그 팜유를 수출 제한을 냈잖아요. 수출을 못하게 딱 했는데 2위가 그 옆에 있는 말레이시아거든요. 근데 이게 말레이시아하고 또 인도네시아하고 사이가 우리하고 일본하고 비슷하대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관계는 또 몰랐네요. 뭐 어디 가까이 붙어 있으면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 말레이시아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인도네시아 저쪽에서 팜유 수출 안 해도 우리가 그거 커버할 수 있어. 막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좀 국제적으로 미움살 짓을 좀 많이 해요, 요즘 보면. 그런가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저 한국 항공우주에서 개발하는 거
저 KF-21이라고 차세대 네. 전투기를 지금 개발하고 네. 있거든요. 네. 요 개발 사업부터 인도네시아가 참여를 맞아요. 했어요. 네. 같이 참여를 했는데 네. 지금 거기서 우리나라에 저 입금해야 될 돈 그걸 입금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하는 얘기가 팜유로 줄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그렇게 해놓고 또 저 문은 팜유 밖으로 못 나가 이렇게 해버리고 막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은 그 인도네시아가 그러니까 네. 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길 것 같아요. 뭐냐면 네. UAE가 예. 우리나라 UAE가 전투기가 지금 바꿀 때가 됐고 필요한데 네, 네. 미국이 F-30을 안 줘요. 음. 안 줘서 이제 러시아 걸 살려고 했는데 네. 러시아가 사고를 쳐버린 거야 이제.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지금 개발 중이에요. 이거 실전 네, 네. 2026년 정도에 개발이 네. 완료될 것 같은데 네. 요거를 지금 같이 지금 개발 단계부터 참여한다라는 뭐 그런 계획도 얘기도 조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게 만약에 UAE가 들어오면 네.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네. 일단은 항공산업도 지금 인수위에서 국가사업으로 그렇죠. 키운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UAM부터 해서 또 방위산업, 항공산업, 우주산업까지 그렇죠. 상당히 또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되는 네. 것들이 되게 좀 많이 움직이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베셀 같은 거 막 네. 연상치고 막 네. 연속상하가 치고 막 그러는데 네. 그건 드론 예전부터 드론 네. 관련주 뭐 이렇게 껴서 네. 유해인 관련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움직이고요. 네. 또 뭐 전쟁 얘기 가끔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다가 전에 드론 얘기할 때 또 퍼스텍이라는 네. 그런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요. 이 퍼스텍도 지금 옛날에는 어떻게 움직였었냐면요. 네. 북한하고 막 대화 오갈 때 그때 저 지뢰 제거를 하는 그 지뢰 제거 로봇을 개발했다. 그런 것 때문에 한번 되게 움직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주식 시장에 말이 안 되는 게 되게 웃긴 게요. 네. 우크라이나에 네. 그 러시아 군들이 후퇴하면서 지뢰를 많이 뿌려놓고 갔다. 그래서 지뢰 제거 로봇을 만든 퍼스텍이 오늘 또 움직이고 그랬는데 네. 이런 것들은 좀 무분별하게 따라다니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조금 좀 이렇게 안 올랐을 때 네.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모멘텀들 이런 거 걸리는 것들 이런 네. 것들을 좀 이렇게 관심을 갖다 보면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엮여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좀 많죠. 네.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되는 산업들이 많이 보여질 것 같고 되게 많아요. 또 이때를 기회를 봐서 과거의 K-뷰티처럼 K-방산에 대한 또 효과가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이제 뭐 전쟁 끝났다고 이게 끝이고 네. 그런 성격이 네.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세상 자체가 변해가는 그런 한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뭐 항상 좀 뭐 전쟁 끝나면 잠깐 조정해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조정받는 구간에서는 또 노려보고 그렇게 해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또, 이제는, 좀, EJ의 하이라이트 종목 추천 시간으로 들어갈 때가 됐네요. 자, 추천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0%대 수익이 나서는 저기 뭐 깨지도 못하겠네요. 자, 더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필 받을 종목은 하츠입니다. 자, 원래 제가 이 하츠를 추천을 해드린 줄 알았어요. 추천을 해드린 줄 알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지난 거 이렇게 뒤져보다 보니까 포커스 EJ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천은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추천은 다른데 뭐 지금 이 TV 방송 말고 그쪽에서 추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EJ에서도 좀 추천을 한번 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이라서 오늘 갖고 나왔고요.
자, 새 정부에서 가장 크게 공약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입니까? 원전하고 부동산 공약 두 개 중에도 무게를 더 둔다라면 부동산 때문에 지금 정권이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250만 호 주택 건설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국정과제 그 안에는 다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실천 방안을 좀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주택 공급 확대, 시장 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 안정 실현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자, 요거를 지금 뭐 올해부터 한 번에 다 짓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부 계획이 없으니까 연도별, 지역별 250만 호 이상, 거기도 250만 호로 딱 찍혀 있습니다. 250만 호 이상 건설. 자, 그리고 뭐 저런 것들 하고 뭐 정책 같은 것들, 주요 세부 정책 같은 것들 요런 것들도 마련해서 추진을 하겠다라는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또 그런 부분들도 주택의 질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려는 것 같습니다. 뭐 층간 소음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하고 주택을 뭐 그렇게 좀 잘 신경 써서 잘 지으면 인센티브 주는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고품질 주택 공급이라는 저런 내용도 거기에 정책 과제에 딱 찍혀 있었습니다. 자, 고품질 주택 공급 이렇게 되면 값싼 중국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쓰기가 좀 힘들겠죠. 아마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건자재 업종들 이런 것들은 뭐 이강무 전문가도 계속 좀 얘기를 좀 해주고 그랬었는데요. 항상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 세제 정상화. 뭐 저거는 뭐 그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 정상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주택금융제도를 개선하겠다. 요렇게 조금 세부 내용들, 요런 것들도 좀 있었으니까요. 뭐 저런 것들도 투자로 연결시키려면 대출 규제 정상화. 그러면 대출을 많이 받겠네? 그럼 은행주들 좋겠네? 뭐 요렇게 연결을 시킬 수도 있을 텐데요. 은행주들은 조금 무거운 종목들이니까 안정적인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죠. 자, 저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추도 마찬가지로 저거하고 건자재하고 뭐 건자재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드라는 게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렇게 생긴 게 후드예요. 저 밑에 공기 빨아들이는 거, 주방에서 공기 빨아들이는 거, 뭐 후드하고 쿡탑을 한 번에 자동으로 이렇게 제가 저거는 하츠 홈페이지에 가서 캡처를 해왔는데요. 뭐 이 후드가 잘 되니까 이 후드 쪽은 정말로 절대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가전 빌트인 저 후드 쪽, 뭐 요런 쪽에는 59%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50만 호 지으면 그 중에 59%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만 해도 저 하츠 거란 얘기입니다. 실적 부분들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죠. 거기다가 뭐 다른 쪽도 이렇게 진출을 하는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 같은 것들 그런 데서 좀 강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쿡탑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하니까 점점 파생돼서 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향후에 수년간, 그러니까 현 정부 5년이잖아요. 아까 보셨듯이 연도별, 지역별 대책을 세워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 그렇게 되면 올해 뭐 어느 정도 또 나올 거고, 내년에 또 어느 정도 나올 거고, 후년에 또 어느 정도 나올 거고,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수주로 이어질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적 부분들은 향후에 수년간 이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실적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되게 좋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1260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시가총액이 비싼 그런 종목은 아니죠. 소형주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증가되는 게 이 부분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항상 연간 한 10% 정도는 그냥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합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까지 저 코로나로 지금 집 안 졌잖아요. 그리고 또
뭐 전정권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현정권이죠. 현정권에서는 주택 공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계속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훨씬 더 늘어나겠죠. 자, 뭐 재작년에 한 1,200억 정도 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79억 정도 났습니다. 작년에는 1,379억이 매출이 나왔고요. 1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올해 예상치는 뭐 1,500억에 120억 이 정도인데 하긴 뭐 올해는 지금 5월 달이니까 뭐 요 부분 정도 나오거나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조금 더 나오거나 뭐 그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한다라면 이거보다 훨씬 더 큰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차트 설명을 조금 드리고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죠. 여기. 자, 지금 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지금 옆으로 쭉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나오죠. 제가 왜 이런 차트를 좋아하냐면요. 이 주식 투자라는 게 손해볼 때는 조금만 보고 그 다음에 이익 볼 때는 많이 볼 수 있으면 그때 투자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국면들은 거기가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시장의 충격이나 뭐 어떤 다른 충격 때문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라면 그렇죠. 예, 그때는 그렇게 크지 않은 손실만 보고도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반면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바닥을 계속 다지다가 지금 120선, 20선, 60선, 5일선 주가 이렇게 다 모여 있습니다. 주가가 모였다라는 거는 곧 있으면 크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흩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적 좋아지고 정부 정책 모멘텀이 있는데요. 이게 아래로 흩어질까요? 그럴 가능성보다는 위쪽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주가가 지금 모인 다음에 움직일 때가 돼가고 있는데 위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격 전략은 내일은 장이 없고요. 금요일 날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2,000원 설정해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8,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항공주 이야기를 건네드리기도 했었는데요. 국적기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사실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화물 운송부터 해서 최근에 여행객 수요가 전환되는 때까지 실적 성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을 할 정도였고요. 이 때문에 뭐 올해도 여행객 수요에 대한 지속이 나온다라면은 정말 좀 이 사상 최대 실적, 연간 실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영업이익이 전년비 533% 증가했다.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대략 6배가 올라간 거죠. 이 부분들을 얼마만큼 지켜내는지가 또 중요한데, 제가 앞달에서 항공주 설명했을 때 화물 운송에 대한 이 수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또 이 자료로 같이 보여드렸는데, 화물 운송에 대한 호황이 여전히 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여행객 손익까지 더해진다라면은 실적 개선에 상당히 공백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요,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노선에 대한 매출 비중인데요. 사실 항공주들의 가장 부담은 유류비 지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유가 시대 속에서 또 러시아의 영공을 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돌아서 가야 되는 우회 항공로 때문에 유류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미주 라인이 가장 주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유럽 라인에 대한 리스크는 상당히 일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미주 라인으로 해서 항공 화물 운용이 여전히 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대한 리스크는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분기 영업이익도 사상 최대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음 자료입니다. 여행객 수요에 대한 앞으로 전망 추이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보복 소비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패키지 여행부터 해서 또 이벤트적인 여행, 뭐 신혼여행부터 해서 자유여행까지 모두 다 지금 상당히 좀 예약이 많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이 항공기 가격 또한 올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때문에 고유가에 대한 부담도 낮아지면서요. 실적 개선에 상당히 도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하나 보도록 하죠. 대한항공의 매출과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인데요. 코로나 시기 때 충격을 좀 받았지만은 그 이후부터 해서 그러니까 항공 화물에 대한 운송을 해서 채워져 왔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행객 수요까지 개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이미 코로나 이전의 수준까지 따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항공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나는 것에 실질적인 실적이 전환되고 있는 대한항공이고요. 추가적으로 아시아나항공과 이 기업 결합을 위한 조건부 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유일한 국적기 그룹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메가 캐리어를 기대한다라는 문구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주가를 보면서 종목 가격 대응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주가는 이미 주가가 지난해까지 해서 항공화물에 대한 실적 방어가 상당히 좋았었고요. 지금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밴드는 꾸준하게 지켜질 것이라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저점을 높이면서 그리고 또 고점에 대한 수렴까지 나타나면서 추세에 대한 전환점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는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된 위치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움직임이 나온다고 했을 때 충분히 고점에 대한 돌파가 꾸준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추세에 대한 전환 지속을 예상해보고 있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방송으로 시초가 이야기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29,000원 라인 때까지의 분할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에 대한 1차적인 목표가는 이 박스권 돌파, 가격 돌파 나온다면은 이 박스권 돌파가 신고가 위치거든요. 이 라인 때까지 1차적인 목표가,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26,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이번 주는 오늘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목요일이 장이었기 때문에 네. 금요일은 원래 이의 제기가 없는 날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미리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님들 이번 한 주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 편안하게 쉬시고, 저희는 5월 9일 날 금요일 날 다시 5월 9일이 아니죠. 다음 주 월요일 날 퐁당퐁당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이겠네요.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